이 시간은 13장 마그네티즘, 자기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단원 차례를 보시게 되면요, 마그네틱 플럭스, 우리가 보통 자기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 그 다음에 자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자속 밀도,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자기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다음은 자석의 에어갭, 공극이라 그러죠. 공극. 그 다음에 자석의 종류. 그 다음에 페라이트. 페라이트는 자성체 재료입니다. 자성체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쉴딩, 자기 차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홀 효과를 다루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자기력선입니다.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자기력선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옆에 그림처럼 이 자석이 존재하겠죠.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 두 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N극에서 S극으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와 같은 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우리가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이 나오는 이 전체의 이거를 이제 자기장,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기장에서 이 자기력선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랑 에서 요 자석에 가까이 있는 이 두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자기력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석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력선에 대해 설명하면 자기력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자석 외부에서 자기력선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나와? 북극에서 나와서 남쪽, 남극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자기력선은 공기나 진공, 유리, 나무, 플라스틱과 같은 비자성체, 그러니까 이런 공기, 진공, 그 다음에 유리, 나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우리가 비자성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성체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장 안에 철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성체라 그러는데 철과 같은 자성체를 놓게 되면 그 물질로 자기력선이 어떻게 된다? 집중이 돼 가지고 우리가 자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석의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석은 우리가 북극과 남극으로 되어 있고 지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천연 자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석의 북극은 언제나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고 반대로 자석의 남극은 북극의 반대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게 되면 우선 A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극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S극이고 하나는 N극 이렇게 극이 다를 적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인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B의 그림처럼 같은 극일 경우 N극일 경우는 이렇게 서로 밀치는
서로 밀치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리펠. 그래서 우리가 보통冲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경우 극이 다를 때랑 극이 같을 때 인력과冲力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천연 자석이죠. 그래서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쪽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 자석을 이렇게 매달아 놓을 경우에는 막대 자석의 N극이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의 S극이 지구의 남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속은 자석의 북극에서 밖을 향해 나오는 전체의 무슨 수? 자기력선의 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파이라고 하고, 단위는 맥스웰, 그 다음에 라지, 대문자 써서 mx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웨버, wb 이렇게 쓰죠. 그래서 1맥스웰은 자기력선 한 개를 뜻하고 1웨버는 1 곱하기 10의 8승의 맥스웰 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석이 존재하죠. 자석이 이렇게 N극, S극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자석의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가지고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다? 자기력선이라 그랬어요. 자기력선. 근데 이 자기력선이 N극에서 지금 N극에서 몇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N극에서 6개가 나오고 S극으로 6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자속이라는 거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기 때문에 이 자석의 자속은 6맥스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속의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속의 단위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CGS 단위계, MKS 단위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터법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국제 단위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GS 단위계는 크기가 작은 단위로 정의되고 우리가 자속으로는 이제 맥스웰을 사용하게 되고요. MKS 단위계는 이제 크기가 큰 단위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웨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호는 대문자 B를 사용을 하고요. 이 자속 밀도는 자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게 된 것을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의 단위는 가우스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자속이죠. 이게 이제 자속인데 이 자속은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석에서 나오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는 6 맥스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속 밀도는 요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속의 수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수기 때문에 요 단위 면적을 나눠주게 되는 되죠. 그래서 요 단위 면적을 보면 요게 1cm에 여기서 몇 개가 들어가죠? 하나, 두 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2가우스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가우스가 되겠죠. 3가우스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래가지고 5가우스다. 이렇게 우리가 자석 밀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덕션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될 전문 용어입니다. 인덕션, 유도가 된다. 그러면 이 유도라는 거는 뭐냐? 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접촉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적이나 자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덕션, 유도작용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가정 그 주방에 쓰이는 인덕션 히터도 그런 의미입니다. 접촉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덕션이라는 거는 유도작용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쇠막대를 자석과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우리가 자석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자기장 속에 쇠막대만 집어넣어도 쇠막대의 북극과 남극이 뭐가 된다? 자학이 된다.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걸 우리가 인덕션 또는 인듀스드, 유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쇠막대에 유도된 극성은 가까운 쪽과 가까운 쪽, 그죠? 그 다음에 자석의 극성과 반대. 예를 들면은 N극이 생기면 N극 안에다 가까운 쪽에다 놓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S극이 이렇게 생긴다. 이전 슬라이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기존 PM, 이게 연구자석이에요. 이 연구자석이 있습니다. 연구자석이 있으면 여기 주위에 이제 이와 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죠?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쇠막대를 집어넣죠. 아이언바를 우리가 이 자기장 내에 집어넣었더니 이 연구자석의 N극에 가까운 곳에 S극이 생기고 그 N극의 아이언바의 먼 쪽에 N극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이 자기장 속에 쇠막대기를 집어넣었을 때 아이언바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아이언바가 뭐가 된다?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걸 우리가 유도다, 인덕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율, magnetic permeability라는 투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율은 뭐냐면 자기력선을 집중시키는 물질의 능력을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 자기력선을 집중시키는 물질의 능력을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라 그러면 투자율이 아주 높은 물질을 우리가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투자율이 높은 물질, 즉 강자성체를 사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다? 자기적인 성질을 차폐, 쉴딩 시킬 수 있다. 자기 차폐에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투자율의 단위를 우리가 뮤라 그랬죠. 요 뮤R은 비투자율.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투자율을 우리가 뭐다? 뮤라고 얘기를 한다. 기호가. 그 다음에 자석을 집중시키는 물질의 능력을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그러고 뮤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떤 물질의 투자율이 공기 투자율의 몇 배가 되는지를 비교한 걸 우리가 무슨 투자율? 비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 R로 표시하고 강자성체의 경우는 비투자율 값이 100에서 9000 정도로 상당히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나 기기 동작이죠. 여기에 이제 밑에 이렇게 그 자기적 성질, 이 자기 성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있을 경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석을 여기에 만약에 N극, S극을 갖다 놨을 경우는 이게 없을 경우는 이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뭘 넣는다?
강자성체 가지고 차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그네틱 쉴드다. 이렇게 마그네틱 쉴드를 시키면 이 근처에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갖다 놓더라도 이 기기에는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기 차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자석의 공급, 에어갭입니다. 이 자석이, 말급자석이 이렇게 생겼을 때 S극과 N극의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공극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공극의 간극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번과 B번을 보게 되면은 공극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좁으면은 이것에 이 B번보다도 A번이 자기장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 자기장이 이쪽의 자기장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말급자수 하나랑 말급자수 두 개를 같이 접촉을 시켰죠. 그래서 SN, NS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공극이 없어지죠. 공극이 없어지죠. 공극이 없어지게 되면은 외부의 자기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석 내부, 이 외부,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이제 자기장의 효과가 없는 거죠. 이 외부에는 없어요. 이 외부에는 없고 어디에만 자석 내부로만, 이 자석 내부, 이 자석 내부에만 자기장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석을 보관할 때는 자석 유지용 막대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자기장이 나가지 않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코일을 우리가 도넛 모양의 이런 그림처럼 도넛 모양의 자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토로이달 코일, 원형 코일이라고 합니다. 원형 코일. 그 다음에 이것이 원형 코일이면 이 여기에 있는 요게 페라이트나 요 세로만 요 페라이트를 뭐라 그래요? 토로이드 코어, 원형 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토로이드 코일의 경우는 이 바깥의 자기장이 매우 바깥쪽의 자기장이 매우 약하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석에는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우리가 보통 EM이라고 얘기하죠. 전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구자석, P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석은 도선을 감아 만든 콜로 이룬 자석으로 자기장을 발생해 외부에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류를 공급해 줘야지만 자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구자석은 외부에 전원 없어도 자기장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전자석이 이제 회로에 응용이 많이 되는데, 응용으로는 이제 버저나 차인배 또는 릴레이 또는 자기 테이프 기록자. 요새는 이걸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자석이 전자 부품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전자석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이언에다가 쇠못을 여기 구멍 홀을 뚫고서 이렇게 쇠못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게 이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러주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전자석이 됐죠. 얘가 전자석이 됐기 때문에 이 쇠못을 지금 현재 잡아두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되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는 이제 전자석의 성질을 잃게 돼요. 전자석의 성질을 잃게 되니까 얘가 전자석이 아니니까 쇠못이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전자석의 경우는 이 코일에 뭘 흘려줘야지
외부의 전원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러줘야지만 얘가 전자석이 된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 예를 들면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자성체와 비자성체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성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 강자성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강자성체는 철이라든가 강철, 니켈, 코발트 그리고 알리코와 포몰로이라고 하는 합금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자성체인 경우는 비투자율이 매우 높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900에서 뭐 9000 정도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강자성체는 외부 장애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활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력을 띠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상자성체인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백금, 망간, 크롬 같은 걸 우리가 상자성체라 그러는데 이 상자성체는 이 비투자율이 1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죠. 그래서 강자성체의 비투자율은 예를 들어서 100에서 뭐 9000 정도 되는데 얘는 1, 거의 1에 가깝다. 반자성체, 다이아모네트는 비스무스, 안티몬, 구리, 아연, 수은, 금, 은이 여기에 속한데 얘는 또 비투자율이 1보다 약간 작은 것. 그죠? 그래서 외부와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져야 된다. 그래서 자성체의 경우 우리가 전자석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어떤 자성체만 사용을 해요? 우리가 강자성체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자성체라고 하는 논마그네틱 머티리얼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가 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걸 우리가 비자성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현상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자유전자가 되겠죠. 자유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자기현상의 근본이 된다. 자유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1학기 때 이렇게 배웠는데 역시 자유전자가 움직여도 뭐가 발생이 된다? 자기장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자기현상의 근본이 전하의 움직임 또는 전자의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전자의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이 있겠고요. 하나는 전자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 운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은 우리가 상자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이 스핀 운동이라 그러죠. 자전 운동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영구자석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페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라이트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물질입니다. 비금속 물질로서 강자성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는 철과 같이 이 자성체 재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는 요즘 말처럼 금속이 아닙니다. 이 철과 같이 금속이 아니라 부도체다. 부두체이고 우리가 보통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의 응용 예로 한번 보게 되면 RF 변압기 코일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장 차폐를 시키는 우리가 필터에 해당되는 사용되는 페라이트 비드가 널리 사용되죠. 그래서 코어나 비드 위에 감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코어나 비드로 어떻게 된다?
집중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페라이트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력선이 집중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차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차폐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차폐라고 하죠. 자기 차폐, 쉴딩이라고 얘기하죠. 예로서 코엑시얼 케이블,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내부 도체 주위를 감싸는 차폐형 구리선을 감아줌으로써 우리가 차폐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RT를 에워싸여 있는 차폐형 자성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폐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그 쉴딩은 우리가 보통 양도체, 그죠? 좋은 전기가 잘 통하는 양도체가 사용이 되죠. 양도체. 두 가지 차폐의 좋은 특성을 나타내요. 정전기 유도작용에 의한 차폐에도 사용이 되고, 크기가 변한 시변 자기장의 유도작용에 의한 차폐에도 우리가 굿컨덕터, 양도체가 사용이 된다. 크기 변화가 없는 일정한 자기장을 차폐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투자율이 높은 양호한 특성의 자성체. 즉 투자율이 높다는 건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가 자기 차폐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홀이라는 사람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자기장을 가해주면 도체 양단에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홀 효과라고 하고, 이때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가 무슨 전압이라고 그러냐면 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홀 전압 VH 크기는 자석 밀도 B의 크기에 정비례하죠. 홀 전압을 발생시키려면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도체에 가진 외부장의 방향에 서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 수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우스미터에 연결된 인듐 아르세나이드 센서는 이 홀 전압을 측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석 밀도의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현상의 응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라이트 비드가 이게 비드입니다. 이게 이제 페라이트 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 비드는 도순에 흐르는 전류에 발생하는 자기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게 되죠. 자기장을 집중. 이러한 특성 때문에 페라이트 비드는 원하지 않는 무선 주파수의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류를 억제하는 무슨 역할? RF 초크. RF 초크.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이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하죠. 필터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홀 효과. 이 홀 이펙트 센서는 인즈마시드 센서는 홀 효과를 측정하는 우리가 센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